부산 돌려차기남의 취미는 부산 친구들과 명품 옷을 입고 술집에서 노가리 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인스타그램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인스타 게시물 총 6건은 지난 2023년 6월 2일 최초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정보 내용, 즉 공개된 이씨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들이 다수 있었기에 대중들은 해당 인스타그램이 가해자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려차기남은 시계 자랑은 덤이고 친구들도 문신이 많았다고 한다. 돌려차기남은 아버지에게만 효자 아들이었다. 돌려차기남은 2020년 3월 3일 인스타에 아버지와의 일화를 써내려갔다.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 달 전 자리를 하면서 아들인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고 말이다. 나는 정말 달콤한 맛을 느끼며 살고 더 많은 달콤함에 젖어 살려고 하였건만 어떤 XX 같은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 달콤함은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 XXX 맛을 선사하네. 크크. 그래서 다시 다 제쳐두고 X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졌다. 벌만큼 벌었고 놀만큼 놀았으니 더 이룰 것 하나 없어서 이제는 다시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거칠고 거칠게 다듬기 위해서 2에서 3일 잠도 안 자고 극도로 예민하게 나를 만들고 철창 안에 갇혀진 동물 같은 삶을 떠올리며 두려울 것 없고 못 바꾸 인생처럼 브레이크 없는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언제든지 목숨이 다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 잔인, 각인, 케어와 같은 단어 사용을 통해 누군가를 향한 복수와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 명언이었다. 돌려차기남의 인스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슈화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쓴 인생을 포기하고 달콤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산 서면 돌려차기 남자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았다. 아들 이현우는 1992년 5월 3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키 171cm A형 자신이 약했다고 생각했는지 온몸에 문신을 하여 전투력을 늘려갔다. 31세 무직으로 과거 경호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과거도 있다고 한다. 전과는 18범대 범수가 높다. 올해 20범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돌려차기남 이현우는 2022년 5월 22일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한 오피스텔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어 부산 돌려차기남이 되었다. 이현우는 2022년 10월 열렸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반면 검찰과 이모씨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대 피해자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은 2023년 4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사라진 7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벌어진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실질적으로 CCTV가 방송을 통해 일부가 공개되면서 시청자들과 대중들은 분노하는 상태이다. 피해 여성은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해자 이모 씨의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신상 공개 요청 민원에 대해서 이미 절차상 단계가 넘어갔다. 재판 중이라 안 된다. 피해 당사자는 이미 가해자를 알고 있다라는 답을 들었다라는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상 공개의 도움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6월 2일 탐정 유튜버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는 피해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해자 이모 씨의 실명과 사진 등을 모두 포함한 신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신상 정보 내역에는 생일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됐다. 현재 이모 씨의 직업은 무직, 1992년생 30세 나이라는 내용과 온몸에 문신이 있는 건장한 체격이라는 내용까지 공개된 상태다. 무엇보다 이모 씨의 과거 전과 기록이 18범에 해당함이 드러나며 모두를 공분하게 했다. 이현우는 전과 18범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출소한 상태였다는 점이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문가들은 1심에서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는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을 통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모 씨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조사에 도움을 준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와 구치소에 함께 있었다는 수감자 동기 엄태웅TV는 이 씨가 입만 열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라고 했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고 망했다. 심지어 그때 때린 것 배로 때려주겠다라고도 했다고 전해져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현우의 형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종아리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유전 자형이 검출된 것이다. 한편 미국은 흉악범에 대해 철저하게 신상을 공개한다. 경찰이 범인을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통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미성년자도 예외는 없다. 영국과 일본 역시 주요 언론을 통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아직 대한민국은 고쳐야 할 법들이 많다. 인권보호와 피해자를 너무 과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현우의 최종 행보가 어떻게 될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